영국의 어느 화장품 회사에서 조사한 결과 여자는 평균적으로 28살 때 모든 면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28살 이전의 여자들은 기대가 되겠지만 28살을 이미 넘겨버린 사람에겐 더는 기대할 것이 없으니 바람직한 조사 결과는 아닙니다. 게다가 이 조사는 25에서 65가지의 여자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니 틀림없이 잘못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65, 그 이후의 삶이 더 행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몇 살 때가 가장 행복한지는 우리 관심사 밖의 일입니다. 날씨가 조금만 덜 더워도 금세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푸른밤 문지혜입니다. 너무나 이뻐요. 키스하며 눈 감는 네 모습 멋진 걸 너무나 멋진 걸 파자마를 입어도 멋진 걸 보송해 너무나 보송해 나를 위한 고수분 피부 근사해 너무나 근사해 나를 위한 네 사진도 근사해 부비 부비추 너의 살결 마친 실크 같은 걸 부비추 거칠던 수염 키스할 때난 거라 부비추 우리들 주제가 영원히 부비추 꼭 나와 같이 있어줘야 돼. 말해줘 지금 내게 사랑한다 말해줘 부끄러워 너무 재촉하지 말아요 부비추 너의 살결 마친 실크 같은 걸 부비추 거칠던 수염 키스할 때만 거라 부비추 우리들 주제가 영원히 부비추 꼭 나와 같이 있어줘야 돼. 너밖에 없어 I'm falling in love with you 오직 내 사랑 Only for you 이 노래 들으면 너무 이쁜 그녀가 생각납니다. 경기 김포시 통진면에서 손진근 씨의 신청곡으로 푸른밤 문 열었습니다. 윤건 이효리 이뻐요 보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푸른밤 문지혜입니다. 여자 나이 28이면 모든 면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왜일까? 노래가 나가는 동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28이면은 여자 나이로는 남자들보다는 조금 빠르니까
어느 정도 굵직굵직한 고민들은 좀 해결이 돼 있는 시기일 거고, 또 동시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열려있는 시기일 거고, 아직은 결혼에 대한 압박이 들어올 나이는 아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심적 부담도 없을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학생으로서의 티를 완전히 벗고 이제는 정말 직장인, 여성으로서의 그 냄새가 확 풍기는 그런 거일 수도 있겠고, 가장 매력적이고 자신 있어 보이는 나이일 수도 있고, 남들이 보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28 이전의 분들은 한번 우리 요 나이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이미 지나신 분들은 뭐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야, 이렇게 가볍게 넘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푸른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지한 고민 같이 나누는 날이죠. 길거리 상담소 3부에서 백가씨와 함께합니다. 1, 2부는 여러분들의 사연, 문자, 신청곡으로 꾸며드릴 겁니다. 문자 보내주실 곳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고요. 미니로도 마음껏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푸른밤에 사연 보내주시면 내 피부 좋지 닥터자르트에서 기능성 화장품 세트 보내드리죠. 콜롬비아 작가 보테로의 전시회에 푸른밤 가족 20상 초대합니다. 9월 17일까지 덕수궁 미술관에서 열리는 보테로 전시회 가고 싶으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문자로 신청해 주세요. 02789-1004번 푸른밤 음성사서한 번호인데요. 전화하셔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기분은 어떤지 편안하게 남겨주세요. 푸른밤 클로징 내일 일기 시간에 방송해 드립니다. 푸른밤은 롯데카드, 프리미엄 취업 호텔 커리어와 함께합니다. Yeah. 도전을 원하면 커리어에서, 열정이 있다면 커리어에서, 용기가 있다면 커리어에서, 꿈을 이루려면 커리어에서, 커리어에서 당신의 미래 찾으세요. 꿈을 가진 이들의 취업 포털 커리어, 검색창에 커리어를 쳐보세요. 프리미엄 취업 포털 커리어. 최고 7% 할인, 동시에 포인트 적립, 백화점 5% 할인도 추가.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 사람들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는 것이? 롯데카드가 벌인 일, 롯데 DC 플러스 카드. (6월 29일) 월요일 54번째 감성 단어입니다. 오늘도 푸른밤 스태프들이 작성한 정의부터 하나씩 발표할게요. 우리 김 부장님, 나이 드니 이게 점점 덜 땡기네 이유 하셨고요. 김 작가, 아빠는 메론 맛, 엄마는 팥맛, 나는 우유 맛이 좋아용. 최 작가, 과음한 직후 이거 하나 해치우면 그나마 덜 부대끼더라 나는 했고요. 저는 한낮에 땀 흘리고 낮잠 자다가 일어나면 이거부터 찾게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오늘의 감성 단어, 바로 여름철 대표 간식거리죠. 아이스크림입니다. 오늘처럼 무더운 날에는 입맛도 없고 계속 잠만 쏟아지고 여러모로 능률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 아이스크림 한 입 딱 베어 물면 더위도 가시고 당분기 때문에 기분도 좋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인지 오늘 점심 저녁 시간에 보니까 여의도 직장인들 한 손에 아이스크림이 하나씩 들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아이스크림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고급화돼서 한 끼 식사로도 손색 없을 만큼 비싼 아이스크림들도 참 많죠. 또 그런 반면에 아이스크림은 뭐니 해도 슈퍼마켓에서 파는 게 제맛이다 하면서 아이스크림과의 추억을 엮는 분들도 계실 텐데, 푸른밤 가족들의 아이스크림 취향은 어떤지, 또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여러분은 어떤 추억이 떠오르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푸른밤 홈페이지 감성사전방에 사진 미리 올려뒀습니다. 댓글 달아주시고요. 베스트를 뽑히신 분들께는 기능성 화장품 세트 드릴게요. 샵 8000번 문자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점점 멀어지네요. 가네요. 점점 작아지네요. 가네요. 그댈 좀 더 보고 싶은데, 좀 더 기억하고
보고 싶은데 자꾸 번져가네요. 널 사랑해 소리쳐서 불러보고 싶어. 사랑해 웃으면서 보낼 수가 없어. 미안해 뒤돌아봐 줄 수 없겠니. 사랑하니까 하루라도 멀어질 수 없어. 내 마음을 알잖아. 제발 돌아봐줘요. 제발 하나요. 눈물 흘리는 날 하나요. 그냥 서 있는 걸 하나요. 내 모습이 이래요. 널 사랑해 소리쳐서 불러보고 싶어. 사랑해 웃으면서 보낼 수가 없어. 미안해 뒤돌아봐 줄 수 없겠니. 사랑하니까 하루라도 멀어질 수 없어. 내 마음을 알잖아. 제발 돌아봐줘요. 제발 다시 내게 죽을 만큼 아픈 것조차 지금 난 느낄 수도 없어. 오직 돌아보기만 바래. 기다릴게 이 자리에 멈춘 채로 널 기다릴게.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너만을 기억하고 또 기억할게. 사랑하니까 한순간도 잊지 않을 거야. 내 마음을 알잖아. 제발 돌아봐줘요. 제발 다시 내게. K-윌 눈물이 뚝뚝 경북 경상시 정평동에서 김미옥 씨의 신청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이스크림 얘기가 나와서요.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제일 즐겨 먹었던 건데 그 네모네요. 네모놓고 요즘도 있는 아이스크림이 아니에요. 껍질을 까서 먹는 건데 길쭉했었거든요. 우유 맛이 굉장히 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슈퍼마켓에서 안 팔더니 그 제품명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직까지도. 맛있었는데. 1297님, 수학 문제 풀고 있어요. 3년 동안 뭐 했지? 라는 자괴감이 밀려오네요. 대학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하셨고요. 2326님, 내일 기말고사인데요. 어떤 녀석이 책을 훔쳐갔네요. 세상에, 이건 너무했다. 필기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인가 봐요. 2326님. 시험 기간 되면 남들이 다 탐내는 책, 복사하고 싶어하는 책, 그런 분이시군요. 어떡하죠? 4312님, 저 내일 시험인데 공부할 책을 학교에 두고 43 송미경씨, 문디제이 대학교 2학년 학생이에요. 어제 제 인생에 처음으로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아직 실감이 나지는 않지만 정말 설렙니다. 너무 좋겠다. 이제 CC인가? 왠지 CC일 것 같은데 남자친구에게 좋은 여자친구가 될 수 있겠죠? 하셨는데 그렇겠죠. 숨기지 마시고 마음을 좀 자주 좋은 것도 싫은 것도 화나는 것도 좀 자주 표현을 하면은 그것도 꽤 좋은 파트너인 것 같아요. 3299님, 오늘따라 그녀와 연락이 쭉 안 됩니다.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불안해 미치겠어요. 별일 없겠죠? 하셨네요. 전화가 꺼져 있나요? 별일 없을 겁니다. 9032님, 영국 나이로 28살이면 우리나라 나이로는 30살 아닐까요? 제가 30이거든요. 하셨는데 행복하시면 됐죠. 뭐. 아까 이제 음악 나가는 동안에 얘기를 하는데 28살 때가 가장 행복한 나이일 수는 있는데 어른들이 보기에 또는 이제 남자들이 보기에는 여자의 한 35 정도의 나이가 가장 예뻐 보이는 나이래요. 잘 모르는 나이가 아닌 거죠. 이제 28이면 너무 어린 거고 어느 정도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어보고 뭔가를 아는 듯한 연륜도 좀 느껴지고 그때 풍기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네요. 서울 영등포구에서 허정걸 씨인데요. 눈에 밟히는 분을 만나셨어요. 오랜만에 고교 동창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저런 추억을 얘기하면서요. 어느덧 막차 시간이 다 돼가서 친구들과 헤어지고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어폰으로 어떤 음악을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음악에 맞춰서 작게 귀여운 스텝을 밟고 있더라고요. 주의 의식하지 않고 싱글벙글 얼굴에 미소를 갖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말을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왈츠를 배우고 계신가요? 하면서 말이죠.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제가 술을 마신 상태여서 하지 못했습니다. 맥주 딱 한 잔 했는데 제가 술을 한 모금만 마셔도 얼굴이 심하게 붉어지거든요. 얼굴이 붓지만 않았다면 용기 내서 말을 걸었을 텐데 아쉬움이 가시질 않네요. 일요일 합정역 11시 반쯤 일이에요. 혹시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에 그곳에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행운이 다시 찾아온다면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볼 텐데 한번 그 합정역을 그 시간에 다시 가볼까요? 행운을 기대하면서요 하셨네요. 드라마에서 보면은 누군가를 다시 만나려고 할 때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계속 기다리다 보면은 만나기는 하던데 그건 좀 무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글쎄요. 그럼 다음 주 일요일 11시 반이면 합정역에서 정걸 씨가 붉어지지 않은 얼굴로 누군가를 찾으면서 두리번거리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기예보에 뷰티풀 걸 신청하셨어요. 보내드릴게요. Beautiful Kim 내 사랑 Beautiful Kim 바라만 봐도 좋은 귀한 사람 그대는 나의 대장 Beautifully oh yeah, yeah. My darling beautifully 내 눈을 멀게 만든 묘한
일기예보의 뷰티풀 걸 보내드렸습니다. 1069님, 저는 소설가나 드라마 작가 되는 게 꿈인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요. 오늘 교내 100일장 대회에서 장원 받았어요. 축하해주세요. 이야, 꿈이 더 명확해졌군요. 그쵸? 자신감도 더 생기고 축하합니다. 하철원 씨, 이제 아침이 되면은 여친은 마지막 근무하고 저도 알바 계약 만료일입니다. 우리 백수 커플 되는 날 먹고 살기 힘드네요. 힘을 좀 주세요 하셨네요. 힘 드릴게요. 철원 씨 고생 많으셨어요. 또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충남 부여군에서 장형민 씨인데요. 지혜 누나, 잠자기 전에 항상 라디오 틀어놓고 잠들곤 하는 청취자예요. 다른 사람들 사연 듣기도 하고 또 좋은 노래 들으면서 저도 사연을 올리면 라디오에 나도 소개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심을 안고 사연 올립니다. 소개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요. 내일이면 이제 제 여자친구와 사귄 지 1000일 되는 날입니다. 군대 가기 전부터 저의 곁에서 있어주면서 제게 힘을 주고 사랑을 준 그녀에게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지혜 누나 방송을 통해 해주면 기분이 좋지 않을까 해서요. 헤어질 뻔한 고비도 여러 번 있었지만 그 고비를 넘기고 이렇게 예쁜 사랑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여자친구에게 날 기다려줄 자신이 있느냐고 하자 여자친구는 그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군대에 있는 동안 사랑해 줄 거라고 했습니다. 널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랑할 거야. 이 말 한마디가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지금은 저녁에서도 옆에 있는 여자친구가 너무 고맙고 사랑스럽네요. 이제 1000일이 몇 분 안 남았는데 기념일이 중요한 것보다 지금까지 그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계속 이 사랑 변함없이 이어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아름이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하셨네요. 1000일, 정말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그동안에 군대도 다녀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이 지키는 게 더 힘들잖아요. 사랑을 시작하면서 이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을 변하지 않고 서로 아껴주면서 우리의 관계를 유지시켜오는 것. 축하드립니다. 1000일. 형민씨, 아름씨. 정말 감동적인 이벤트가 되겠네요. 박진호 씨도 그렇네요.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된 사연은요, 오늘 저희 커플이 3주년 되는 기념일입니다. 한 달 전부터 여자친구에게 어떤 이벤트를 해줄까 고민하다가 애인에게 소중하고 감동적인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요. 3년이란 시간을 함께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웠던 날도 많이 있었지만 서로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다투고 헤어진 적도 많지만 그래도 늘 제 곁에 있어줘서 너무나 고마워요. 오늘 하루 점심에는 애인과 함께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요리를 먹을 거고요. 오후에는 쇼핑을 하고 저녁에는 우리 커플이 처음 사랑을 고백했던 그 장소에서 기념일을 위해 준비한 선물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통해 애인에게 작은 프로포즈를 하고 싶어요. 지금 라디오를 듣고 있을 김나영, 나영아, 진호 오빠야. 오늘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멋진 추억을 남겨주기 위해 푸른밤에 사연을 적어서 꼭 방송해달라고 했어. 깜짝 놀랐지? 오늘 이렇게 오빠와 함께 했는데 어땠니? 마음에 들었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복했던 시간만큼 오늘의 이 행복이 아쉬웠다면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자. 오빠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나영을 위해서 노력할게. 세상에서 하나뿐인 애인이자 세상에서 하나뿐인 오빠의 아내로 오빠와 함께 해주겠니? 나영아 사랑해 하셨네요. 뭐 말이 필요 없네요. 형민씨 그리고 진호씨 1000일 되는 날 3주년 축하드리고 신청곡은 진호씨의 이 노래 보내드리죠. 조장혁 러브.
MBC FM for you. 왜 그랬어? 미안해. 내가 이쁘게 하고 다니지 말랬지? 그냥 머리를 어디서 했는데? 최헤어 커커라고. 소면 먹장을 목 입고 최헤어 커커? 나 참 너무 이쁘면 내가 불안하잖아. 자기야, 이뻐져서 미안해. 당당하게 이뻐지자. 서면 최헤어 커커. 짠순이로 알아주는 내 친구. 하지만 항상 유명 브랜드 옷을 입는 게 수상하다. 120여 개 유명 패션 브랜드를 365일 합리적인 가격에 애플 아울렛. 아니 이럴 수가. 그걸 지금 알다니. 어디지? 부산 사상 시외버스 터미널역 애플 아울렛. 웬일인지 낯설지가 않아요. 설레고 있죠. 내 맘을 모두 가져간 그대.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부산 MBC 라디오는 AM 1161kHz, 표준 FM 95.9MHz, FM 음악방송 88.9MHz로 진솔한 삶의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을 전해드립니다. 그대에게 늘 좋은 것만 줄게요. FM for you. 88.9. 천일야화 53번째 이야기. 지난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맥주나 한 잔 가볍게 마신다는 게 자리를 옮기고 또 옮겨 결국 3차까지 쭉 내달렸다. 너나 할 것 없이 흥건하게 취해 있는데 친구 한 명이 얘들아, 우리 오랜만에 한번 달려볼까? 무도회장 고고싱? 입을 떼자마자 일동 좋아 좋아 이렇게 손뼉을 치며 동조했다. 근데 우리 뭐 타고 이동하지? 걷기는 멀고 버스 타긴 애매한데. 야야, 택시 타면 되지 뭘 걱정하냐. 시간 없다, 빨리 가자. 잠깐, 근데 너희 잔돈 있어? 나 아까 현금 탈탈 떨어서 썼는데. 그러고 보니까 나도 수표밖에 없네. 잠깐 편의점 가서 마실 것 좀 사고 잔돈 말든자. 우린 우르르 편의점으로 가서 음료수를 하나씩 골라 잡았다. 네, 전부해서 17,500원입니다. 10만원 받았습니다. 거스름돈 받으세요. 편의점을 나와 택시를 잡으려는데 우리 무리 중 한 명이 이상하다. 왜? 아니 아까 17,500원이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82,500원 줬어야 되는데 92,500원이나 줬어. 그때였다. 저기요, 거기 여자분들 잠깐만요. 야, 우리 부르는 거 아니야? 10,000원 더 준 거 알았나 봐. 야, 몰라 그냥 튀어. 우린 영화 속 추격전처럼 앞만 보며 도망쳤고 계획대로 무도회장에 가서 원 없이 신나게 놀았다. 다음날 숙취로 하루 종일 괴로워하다가 선대와의 약속 때문에 외출을 하려고 가방을 든 순간 평소보다 가벼운 가방 무게에 가슴이 철렁했다. 가방 안 지갑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다. 내 지갑! 이렇게 징징대며 온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어제 택시에다가 흘렸나? 아니지. 중간에 내려서 지갑은 꺼내지도 않았는데. 그럼 무도회장? 아니다. 영미가 계산했으니까 지갑엔 손도 안 댔는데 대체 어디 있는 거야. 결국 집을 나와 어제의 동선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제 잠시 들렸던 편의점에 들어갔다. 저 실례하지만 지갑 주우신 거 없나요? 지갑이요? 무슨 색이요? 초록색 지갑인데. 잠시만요. 실장님, 어제 그 지갑 주인이라는데요? 아, 어젯밤에 오셨던 분 맞으세요? 이 지갑 맞으시죠? 네, 그거예요. 제 지갑이에요. 아니, 어제 우리 아르바이트생이 지갑 가져가라고 쫓아갔는데 막 도망쳤다면서요. 아, 그게 그러니까 아무튼 다행이네요. 확인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머리가 발에 닿을 만큼 나는 꾸벅꾸벅 감사 인사를 하면서 속으로 거듭 다짐했다. 앞으론 저 정말 착하게 살겠습니다.
익숙해질 수 없는 그 한마디 세상의 모든 말 그 많은 말 중에 가장 슬픈 그 말 널 사랑해 사랑해 여전히 사랑해 난 이렇게 느린 건데 왜 그리 서두르는지 내 눈물이 미련한 눈물이 또 묻고 있어 그토록 아프고 그토록 울고도 까맣게 있는 말 사랑 뒤에 꼭 숨는 그 한마디 세상의 모든 말 그 많은 말 중에 가장 나쁜 그 말 두 눈을 감아도 널 보이게 하고 두 귀를 막아도 추억이 소금거리게 만들고 행복한 순간만 생각나게 하는 너무 못된 그 말 아무리 걸어도 몇 번을 지나도 찾아갈 수 없는 지나고 나면 지워지는 그 길 사랑을 묻는 길 이별을 하는 길 왜 아직도 몰라 찾아갈 수 에즈원 헤어져 보내드렸습니다. 1073님이 신청해 주셨네요. 천일야화 53번째 이야기. 오늘은 경기 오산시 걸동에서 박연정 씨가 보내주신 이야기로 꾸며드렸어요. 8216님, 부러운데요? 저는 지갑에 택시 두고 내렸는데 못 찾았어요. 1029님, 근데 10,000원 안 돌려주신 거죠? 크크크 하셨는데. 돌려주신 건가요, 은정 씨? 아닌 것 같은데. 지난 주말에 겪은 따끈따끈한 이야기예요. 지갑 잃어버린 것만큼 찜찜한 거 없잖아요. 그 해결해야 될 것도 많고 다행입니다. 무도회장 나들이는 즐거우셨나? 모르겠어요. 3513님, 미아동 삼거리에 있는 편의점 알바인데요. 일주일 전에 놔두고 가신 지갑 주인분은 찾아가 주세요 하셨는데
일주일 전에 미아동 삼거리에 있는 편의점에 가신 분, 거기서 지갑 두고 오신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근처에 갔는데 지갑이 없어졌다. 편의점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을 분도 계실 거거든요. 3513님 고맙습니다. 자, 천일야화 53번째 이야기 완성됐습니다. 천일야화 게시판에 오시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이야기들 차곡차곡 쌓아놨거든요. 한번 쭉 훑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풀어내주세요.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이지숙 씨. 중3 아들의 기말고사가 모레부터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더더욱 준비가 많이 모자랍니다.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꽂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아들 공부도 도와주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전 요즘도 가끔 꿈에 시험을 보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당황하고 허둥대는 꿈을 꿔요. 제가 시험 볼 때도 물론 힘들어했고 괴로워했지만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아들의 시험도 괴롭습니다. 빨리 후딱 시험 기간이 지나가길 기다립니다 하셨네요. 시험 기간 되면은 당사자들도 힘들지만 선생님들, 문제 낸 선생님들 피곤하고요. 부모님들이 고생을 하십니다. 근데 뭐 요즘 어떤 CF 보니까 엄마도 힘들고 누구도 힘들고 뭐 그렇지만 결국에 가장 힘든 건 나다 뭐 이런 학생 나오는 CF 있던데. 그쵸. 예. 시험 잘들 보세요. 혹시 그 대학생들은 이제 시험이 다 끝나고 방학을 해가지고 대학생 형 누나와 이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터울에 형제가 있으면은 조금 힘들어요. 한 집에 있기. 경북 포항시에서 박보미 씨.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인데요. 평소에는 과제에 쩔어 있고 또 시험에 쩔어 있다가 드디어 방학을 했습니다. 정말 기뻐요. 방학 동안에는 과제, 시험 생각 절대로 하지 않고 돼지가 되더라도 놀고 먹고 한번 해보자 이 생각을 하고 기쁘게 집으로 왔는데 일주일 정도까지는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해봤을 선풍기 틀어놓고 수박 먹으면서 TV 보는 것에 기쁨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일주일 후쯤부터 누군가가 절 자꾸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하게 말이죠. 바로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방학 때 놀고 먹고 TV만 보는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으셔요. 아르바이트를 하든 학원을 다니든 알찬 방학을 보내게 하고 싶으셨나 봐요. 물론 방학 때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정답인데 워낙 귀찮다 보니 엄마 등살에 떠밀려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고 있는 중인데 이거 아무리 뒤져봐도 아르바이트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구하자니 35도가 넘는 더위에 나갈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어떡하죠? 자꾸 집에 있으면 엄마 눈칫밥 때문에 밥 먹은 것도 체할 것 같습니다. 답답하네요. 이럴 때는 음악 듣는 게 최고겠죠? 하셨네요. 저는 이제 스케줄이 새벽에 일이 끝나다 보니까 이제 해 뜰 때쯤 되면 잠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들은 그거를 못 견디시더라고요. 자고 아침에 늦게 자니까 조금 늦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거를 답답하다. 어떻게 아침까지 잠을 잘 수가 있냐. 그러셔서 엄마하고 제가 몇 번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예, 그래요. 일주일 쉬셨으면 그래도 푹 쉬신 거예요. 엄마 덕분에 아르바이트도 구하고 경험도 하나 쌓고 그렇게 보내야겠죠. 그래요. 방학 즐겁게 잘 보내시고 계획하신 거 있으면은 그거 한두 개 정도는 꼭 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미씨. 노래 두 곡 이어서 들을게요. 마이클 잭슨을 추모하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메시지가 아직도 많이 오고 있거든요. 4761님 드렁큰 타이거의 8시 45분 헤븐 신청하셨는데 이 노래는 한번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JK가 먼저 떠난 할머니를 그리워하면서 만든 곡입니다. 0656님 그냥 한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안타까워요 하시면서 켈리 클락슨 크라이 신청하셨네요. 두 곡 이어서 들으시죠.
up in heaven Smiling on me 있을 때 잘할걸 들릴 때 말할걸 어느 날가 다를 것 없었던 그날 아침 날 깨우는 벨소리에 난 이미 느꼈어 시간을 돌리기에는 나 이미 늦었어 One last cry Oh please God try Please don't let her down me I know it's a lie 내가 행복하게 해준다고 기다리랬잖아 내가 정상에 설 때까지 기다린댔잖아 조금만 더 참아줘 세상에 남아줘 신아 제발 이번 한번 못 본 척도 감아줘 실수일 거야 신도 완벽하진 않아 이 세상 가장 소중한 걸 가지려 하잖아 8:45 그대는 하늘나라로 오직 서만이 존재하는 평온한 세계로 8:45 그대는 하늘나라로 내 목소리가 들린다면 know that I love you 8:45 그대는 하늘나라로 오직 서만이 존재하는 평온한 세계로 8:45 그대는 하늘나라로 내 목소리가 들린다면 know that I love you 있을 때 잘할걸 들릴 때 외칠걸 얼마나 내가 그댈 사랑한다고 대답 없는 당신의 손을 꼭 붙잡고 혹시 크게 외치면 들릴까 소리 질러봐 제발 일어나 눈을 떠봐 One last cry Let me say goodbye Please don't let her down me I know it's a lie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난 당신의 최고 그 누가 뭐래도 절대 날 탓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당신의 사랑은 기적과도 같은 기적을 만드는 신다운 가장 완벽한 아름다움 The most beautiful thing in the world The most precious thing in the universe My love, my love 8:45 그대는 하늘나라로 오직 서만이 존재하는 평온한 세계로 8:45 그대는 하늘나라로 내 목소리가 들린다면 know that I love you 8:45 그대는 하늘나라로 오직 서만이 존재하는 평온한 세계로 8:45 그대는 하늘나라로 내 목소리가 들린다면 know that I love you 마지막 인사 말도 없이 그댄 어딜가 숨을 쉬어도 내 가슴은 아픔만이 꽉 차 한숨을 밀어내도 아픔만이 남아 텅 빈 이 세상에 난 보이지가 않아 하지만 애써 웃어 너무 슬퍼하는 내 모습을 보며 혹시 그대마저 슬퍼할까봐 약속해 절대 그대 잊지 않을게 이제 힘든 당신의 손을 놓아드릴게 8:45 그대는 하늘나라로 오직 서만이 존재하는 평온한 세계로 8:45 그대는 하늘나라로 내 목소리가 들린다면 know that I love you 8:45 그대는 하늘나라로 오직 서만이 존재하는 평온한 세계로 8:45 그대는 하늘나라로 내 목소리가 들린다면 know that I love you 하늘나라로 평온한 세계로 하늘나라로 평온한 세계로 평온한 세계로 Now she's back up in heaven again I know you're up in heaven 사랑을 잃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 목소리가 들린다면 know that I love you Just know that I love you If anyone asks, I'll tell them we both just moved on. When people all stare, I pretend that I don't hear them talk. Whenever I see you, I swallow my pride and bite my tongue. Pretend I'm okay with it all.
over yet. Can I open my eyes? Is this as hard as it gets? Is this what it feels like to really 오늘의 감성사전 제시어는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5178 봄 가을에는 그냥 친구, 겨울에는 가끔 연락만 하는 친구, 여름엔 잠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은 완전 베프. 8794 저희 집 앞 마트에서는요 요거 60% 할인해요. 부럽죠? 2017님 내가 먹어본 가장 맛있는 아이스크림은 그녀의 입술 끝에 살짝 묻어있던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 8347 베베 꼬인 너, 상어 닮은 너, 반으로 뚝 잘라서 먹는 너도 맛있지만 가장 맛있는 건 쭈쭈바의 꼭지다. 김상은씨 IMF라는 걸 실감하지 못했는데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700원으로 뛴 아이스크림을 보며 아, IMF가 왔구나 몸소 느끼게 해줬던 것. 5080 내게 럭셔리한 삶을 안겨준 너, 얼음 섞여있는 아이스크림 국물 쭉쭉 빨아먹고 얼음은 퇴퇴퇴 밖으로 뱉어냈습니다. 1311 예비군 아저씨들이 슈퍼마켓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먹는 것. 이려운씨 지친 내 목을 축여줄 시원하고 달콤하기만 할 것 같은 이름, 그러나 마지막은 갈증뿐인 사랑과도 비슷한 녀석. Again coming back at ya. Here's another one. MC Mo album 3. Yeah. Put your hands up in the air. Put your hands up in the air. Everybody scream if you're ready for some ice cream. Let's go.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나란 얼간이는 없다고. 그래도 너 하나만 사랑한다고. 쉽게 녹아버린 네 마음 상처받은 MC Mo. 널 처음 봤을 때부터 심장은 얼어붙어 달콤한 향기에 뜨겁게 밀어붙여 뜨들아 저리 비켜 아무나부터 이 여자 이미 내 거니까 저리 비켜 다른 야 사랑에 목마른 나그네 들뜬 내 마음에 네 얼굴을 그리네 굳게 닫힌 이 마음이 녹아버리게 버리게 빠르게 믿음을 확인시켜줄게 오늘 밤이 너무 짧아 아쉬워서 못 보내고 네 다리가 아플까봐 너를 놓고 집에 가고 누가 봐도 상관없어 내 앞에는 네가 있어 너 하나만 사랑한다고 I wanna spend my whole life with you 네가 없으면 안 되는 내 아픈 이유 Every time I look at you 사랑해 I love you oh thank you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나란 얼간이는 없다고 그래도 너 하나만 사랑한다고 쉽게 녹아버린 네 마음 상처받은 MC 몽 사랑은 네, 오늘의 감상사전 베스트 2017님께 드릴게요. 내가 먹어본 가장 맛있는 아이스크림은 그녀의 입술 끝에 살짝 묻었던 그 아이스크림. 네, 화장품 세트 보내드리죠. 백가씨하고 잠시 후에 3부 함께 할 거고요. 저는 1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MC몽의 아이스크림 듣고 계십니다. 4535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믿음은 얼음처럼 금방 녹아버린 시리고 시리 쉽게 질려버린 MBC FM for you 클 때 이룰 수 크게 이루어라. 대성 N학원 강사진에서 교수법에서 학습 결과에서 45년 입시 명문 대성에 하면 다릅니다. 특목고 진학을 원한다면 명문대 합격이 목표라면 서울 대성학원이 만든 대성 N학원. 코믹무술 퍼포먼스 점프. 무술업계 117단의 별난가족과 어리버리한 도둑들이 펼치는 넘버벌 퍼포먼스. 싱싱한 웃음, 다이나믹한 액션, 세계로 도약하는 문화브랜드 점프가 부산 MBC 주최로
IBK 점프 부산 전용극장에서 상설 공연 중입니다. 올여름 해운대에는 시원한 웃음을 드리는 점프가 있습니다. 공유문의 051-744-4885, 예매문의 CJ티켓 1577-8888, 인터파크 1544-1555. 우리는 달라졌지만 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가까워졌지만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은 뜨겁지만 더 뜨거워져야 합니다. 코리아보다 더 자랑스러운 코리안, 당신이 만듭니다. 공익광고협의회. 건강한 라디오 부산문화방송입니다. HALKU MBC FM. 보안의 상징 ADT의 파란 팔각형을 만날 시간입니다. World number one security service, ADT CAPS. 보안 서비스의 세계적 이름 ADT CAP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FM for you. 소중한 꿈들을 다시 깨우는 푸른밤, 아름다운 목소리 그대 위한 언제까지나 내 곁에 있어줘요. 푸른밤 별들과 우리의 이야기. 언젠간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 참 오래도 간직해온 그런 사람이 있었다. (3년) 전쯤에 와인 동호회 활동하셨었죠. 저 기억 안 나세요? 친구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만난 여자는 그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왔다. 처음엔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아 고개를 갸우뚱. 그러다가 가만 생각하니 모임에 나와 늘 조용히 웃기만 하던 여자가 한 명 떠올랐다. 아, 기억나네요. 그녀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냄과 동시에 그의 머릿속엔 또 한 명의 여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 생각해보니 오늘 그에게 말을 걸어온 이 여자와 절친한 친구였다고 했던 기억도 났다. 애써 잊은 시간을 기억나게 하다니, 그와 그녀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모두 알고 있을 텐데도 굳이 그에게 아는 척을 해온 여자의 속셈이 무엇인지 그는 못내 궁금했다. 뜻하지도 않은 곳에서 우연히 만난 그녀의 흔적에 그는 급격하게 우울해졌다. 그래서 친구들 몰래 피로연 자리를 빠져나왔다. 그가 가방을 챙겨들고 그 자리에서 몰래 빠져나가는 걸 그녀는 또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저 남자 아직도 그 애를 못 잊고 있는 거구나.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곧 그녀의 기분도 우울해졌다. 그녀는 늘 언제라도 좋으니 그와 이렇게 우연히 만나지는 모습을 가끔 상상하곤 했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야지. 그리고 그와 술을 한잔하면서 친해지는 거야. 그의 얘기는 절대로 꺼내지 말고 이번엔 내 얘기만 해야지. 내가 그때부터 그에게 호감이 있었다는 걸 그가 알게 할 거야. 그렇게 된다면 이번엔 누구도 그를 가로채지 못하게 하겠어. 그렇게 다짐한 대로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고, 그의 이름은 입 밖에 내지도 않았는데 동호회 얘기를 꺼내는 것과 동시에 그의 머릿속엔 그 애가 떠오른 모양이다. 그에게 고작 기억되지도 못하는 여자인 것이 조금 억울했다. 그에게 그녀가
자세히 생각해보니 그런 여자가 있었던 것도 같아 일 뿐인 것이 창피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만나 그에게 그녀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것이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다. 몇 년을 기다리고 몇 년을 기대하며 살았는데 이젠 정말로 마음을 접을 수도 있을 것 같았으니까. 내내 간직하고만 있던 마음, 펼쳐 보이지도 못하고 그대로 갈기갈기 찢어 흔적조차 없애야 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다. 듣고 있나요? 늘 그대 불러봐도 기적 없는 바람일 뿐이죠. 울고 너무도 아픈 사랑 이렇게 남아 그대 곁을 맴도네요. 나를 볼까요? 단 한 번만이라도 사랑은 약속처럼 지켜질 순 없나 봐요. 듣고 있나요? 수없이 외쳐봐도 그대 있는 곳까진 너무 멀어 닿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 이어서 들으신 곡 화요비 맴맴돌아 보내드렸어요. 6740님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정도의 아픔은 예상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라면 더 다치는 한이 있어도 더 다가갔을 텐데 하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자, 백가씨 오셨거든요. 길거리 상담소 바로 시작해보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푸른밤 문제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잠들지 못한 밤 하늘에서 놓아 우리들 이야기 푸른밤 문제입니다. 길거리 상담소 소장 백가씨에게 묻겠습니다. 나는 내가 뭘 하면서 사는 게 가장 행복한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봤고 또 해답을 얻었다. 보류. 테스트 통과. 나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불행한지를 알고 있고 누가 뭐래도 내가 불행한 일을 하지 않으며 살 자신이 있다.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건 또 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한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남자 코요태 백가씨와 함께합니다. 길거리 상담소. 백가씨가 진짜 그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으신 게 네. 보통은 그냥 뭐 예스 그냥 얘기하고 대충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네. 이것도 모르겠고 이것도 패스 모르겠어 다 이랬어. 오늘 질문이 좀 어려웠죠. 네. 그게 아니라 네. 저가 여기 지금 뭐 진지하게 고민해봤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저는 해답을 못 얻었구나. 아니요. 행복이 뭔지를 몰랐어요. 되게 진짜로 심각하게요. 네네. 한 6개월 동안을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게 이제 그 시초는 그 에픽하이 타블로 씨랑 그 넬의 보컬 하시는 김종화 씨랑 저랑 셋이 굉장히 친해서 자주 만나는데요. 어느 날 셋이서 행복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진짜 행복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네. 행복은 없다였거든요. 좀 슬픈데요? 네, 근데 언젠가 알 거라고 믿어요. 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일단 행복이 한지를 고민해봤다고 이제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질문이 저한테 좀 안 와닿았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요거는요? 불행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같은 답을 한 것 같아요. 나까지 막 복잡해진다. 어렵네요.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스케줄 많으셨죠? 네, 오늘도 6개째. 뭐뭐 하고 오셨어요? 녹화 있었어요? 네, 녹화도 있었고 무대에서 노래하는 것도 있었고 라디오도 있었고 생방도 있었고. 그렇군요. 조금 쉬다 오셨어요, 그러면? 네, 오늘 마지막 스케줄에 11시쯤 넘어서 끝나서요. MBC 와서 주차장에서 한 30-40분 쉬다 올라왔어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 일들 잘 되시죠, 코요태? 네, 저희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얼마 전에 검색어 1위 하신 것도 봤어요. 네. 네. 뭐 얘기하셨죠? 그 전 여자친구와의 그 관계, 그 3년 만난 여자친구가 저를 버리고 다른 연예인 분을 선택했고 그 여자 연예인 분에게 제가 전화를 걸어서 부탁을 드렸는데 그 남자는 싫다고 하셨고 그래서 두 분이 잘 만나다가 한 달도 안 돼서 제 여자친구를 그 남자분께서 차버리고 제 여자친구 다시 저한테 돌아온다고 하고 막 이런 네 정말 말하기 싫었는데 계속 깊이 들어오셔서 편집해달라고 이제 부탁도 드렸는데 그걸 이렇게 나가셔가지고 그렇군요. 네. 그래요. 그럼 혹시 지금도 검색어 1위 할 만한 얘기를 갖고 계신 게 있어요? 이거 말하면 사실 1위인데 이런 거? 네,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몇 개. 네, 뭐 다 근데 저 아닌 누가 와도요. 다 비밀이란 게 있고, 네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민 한번 들어가 보죠. 백가 씨는 항상 고민이 오면은
하루 이틀 전에 네. 사연을 먼저 받아서 생각하고 좀 고민을 해보고 그러고 오시는 게스트예요. 왜냐면요. 네. 아시겠지만 사연의 어떤 읽고 그 중간에 어떤 그런 질문지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저희는 다른 라디오 가면 보통 이런 질문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정말 딱 사연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난해해요. 그리고 좀 겁도 좀 먹고 게다가 예. 가벼운 사연이 아니어서 또. 네, 그래서 약간 중간중간 그 문재 씨랑 요거 이 말을 없애기 위해서요. 그 텀을 없애기 위해서. 네. 맞아요. 자,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익명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여자분이시고요. 사당동에서 씨가 보내주셨어요. C. 네. 저는 계란 한 판을 꽉 채운 30살의 여자입니다. 지금 사귄 지 반년 정도 된 저보다 한 살이 많지만 마음은 소년 같은 남자친구가 있고 아직 서로 결혼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에 급급해서 서둘러 결혼 얘기를 꺼내기보다는 둘 다 서로 신중하게 만나면서 알아가는 중이라서요. 제 고민은 이번 여름 휴가에 같이 여행을 가고 싶은데 부모님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나이는 적지 않지만 부모님께 남자하고 여행을 간다고 말씀드리면 반대하실 게 뻔합니다. 우리는 정말 20살에 연애하는 것처럼 순수하게 만나고 있고 아마 여행을 가도 부모님이 걱정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부모님이니까 단둘이 간다고 하면 당연히 반대를 하시겠죠. 저는 절대 거짓말은 못하는 성격이고 맹세코 한 번도 부모님을 속여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도 저한테 남자친구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기에 아마 거짓말을 하더라도 들통이 날 게 뻔하고요. 거짓말도 해본 사람이 잘하는 거라고 거짓말을 잘할 자신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엄하신 탓도 있지만 나이 30이 되도록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제 자신이 조금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번 여름엔 남자친구와의 여행으로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두 분도 그런 여행을 가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제 주변에 저같이 답답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안 하면서도 남자친구와의 여행 허락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티나지 않게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거짓말을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참고로요. 부모님께 결혼 허락 먼저 받고 가라 이런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이제 6개월 만났고 적어도 1년은 만나야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셨네요. 네. 일단은 결혼 허락 받고 가세요. 이 말은 하지 말아달라 하셨어요. 네. 그럼 결혼 허락 받지 말고 가시는 말씀을 해도 되나요? 그건 되죠. 좋은 방법. 부모님께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속이고 갈 수 있는 방법. 뭐 네.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우선 이분이 30년 동안 정말로 단 한 번도 부모님을 속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건 네. 어떻게 보면 이 여자분의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신념을 깰 수 있을 정도의 남자라면 저는 뭐 거짓말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6개월 정도 연락을 하고 그 정도 됐으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요. 단기 여행을 많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자분하고 여름 휴가 때 물론 꼭 이분도 말씀하시는 게 뭐 부모님이 걱정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하셨으니까 꼭 밤을 그렇게 지새지 않아도 같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당일 여행으로 여러 군데를 많이 다니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여행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좋은 추억 만드는 것도 있지만 우리 둘이 하루 종일 함께 했을 때 과연 몇 시간째부터 우리가 조금 이제 할 말들도 다 떨어지고 재미가 좀 없어지고 그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이 정도의 지금 6개월 정도 됐을 때는요. 하루가 아니라 며칠을 같이 있어도 좋긴 좋죠. 할 얘기가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 너무 좋을 테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부모님께 무리하게 거짓말을 하고 이것도 거짓말이요. 못하는 사람이 하면 얼굴 빨개지고 목 빨개지고 막 티 다 나요. 특히 여기 눈알에 경련이 일어나잖아요. 입 막 이렇게 하면서 입꼬리 떨리고 거짓말 하다가 그럼 안 가면 되잖아. 내 친구랑 가는 건데 안 가면 되잖아 하면서 혼자 흥분하고 이제 들어가고 너무 티나잖아요. 무리하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백가시 말대로 그냥 하루 아침부터 뭐 밤까지 뭐 그냥 조금 멀리 나가서
그렇죠. 여행을 하고 와도 된다. 꼭 네. 하루 이틀을 같이 보내는 게 아니더라도. 네. 많은 여행을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서요. 솔직하게 그렇게 말을 하면 네. 좋을 것 같고, 거짓말을 해야 될 상황이 이제 만약에 온다고 치면요. 네. 분명히 친한 30살 정도 되셨으면 네. 친한 친구 중에 커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커플들이 있는 그 여자친구분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여자들끼리 놀러 갈 테니 어머니 한 번만 통화. 나 얼굴 집에 와서 같이 식사라도 좀 하면서 어머니를 설득시키는 거죠. 여자끼리 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일단 허락을 받아내면 그 다음부터는 물론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으신 나이니까 좋은 여행을 또 보내고 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 정도면 자연스러운 거짓말? 근데 이제 나이 30인데 이런 걸로 부모님께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잘한 거야? 왜 여행도 내 마음대로 못 가고 이런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네. 30이 넘으셔도 네. 부모님한테 나 저기 하고 여행 갔다 올게요 하면은 그래 잘했다 하고 보내주실 부모님은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꽉 막히게 자랐지? 답답하게 살지? 이런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되게 착하시네요. 30살이신데 어머님 아버님 그렇게 거짓말도 한 번도 안 해보셨다고 하고 전 진짜 어릴 때 거짓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어떤 거짓말 제일 많이 하셨어요? 저도 부모님이 굉장히 보수적이셔서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친구들끼리 놀러 가고 바닷가 가고 이런 걸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교회에서 보내주는 것도 안 보내줬어요. 그리고 꼭 방학 때 이제 난리 쌩때를 써서 가려고 하면 꼭 무슨 PD 수첩이나 추정 60분 이런 데서 그 바닷가에서 일어나는 청소년 범죄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돈 뺏기고 싸움 나고 술 먹고 이런 것만 나오니까 저런 거 보라고. 내가 널 어떻게 보내냐고. 저는 20살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외박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루도. 그 이후로는? 이후로도 25살 때까지는 허락을 맡았고요. 이제 방송 활동하고 나와 살면서부터는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네. 그렇군요. 이제 거짓말을 부모님께 잘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포기하면 돼요. 부모님을 속이는다는 게 불가능하구나 하고 그렇죠. 아예 포기해버리면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7625님 저보다 더 답답한 이가 계셨네요. 대학생도 아니니 MT 간다고 할 수도 없고 대략 난감합니다 하셨고 3037님 저는 목적지, 숙소, 전화번호, 일정까지 다 적어드리니까 모른 척 눈 감고 허락해 주시더군요. 요것도 약간 믿음이 가네요. 그러니까 연인이랑 가는데 이거를 다 적어드리니까 눈 감고 그냥 모른 척 허락해 주셨다. 황현주 씨, 제 동생은 그냥 아주 사실적으로 얼마나 사귀었고 남친 부모님은 어디 사시며 남친의 전화번호도 부모님께 알려드리고 다녀왔습니다. 하셨네요. 윗분하고 비슷하신. 네, 0921님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간다고 하세요. 그리고 정말 친한 친구랑 같이 가서 놀기를 따로 놀면 거짓말 안 해도 되고 여행도 가고. 여행은 가긴 간 건데 놀기만 따로 노는 거다. 이제 해산해서 각자 놀고. 1718님 말하고 나면 오히려 팔 걷고 보내주실 수도 있어요. 어여가라 이렇게. 네. 2730님 간단하네요. 그냥 친구랑 놀러 갈게요 하면 되잖아요. 남자친구도 친구니까. 그건 거짓말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의 문제는 엄마 친구랑 여행 갔다 올게요 하는 순간 이제 여기서부터 막 빨개지면서 눈이 막 눈동자가 다른 데로 돌아가고 입이 막 이렇게 내려와 있고 이렇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어머니께서 다음 질문에 친구 누구? 그러면 이제 걸리는 거죠. 아니야. 0969님 친구들이랑 개모임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 돈으로 여행을 간다고 하는 건 어떨까요? 저는 요게 먹혔는데 하셨어요. 네, 안 먹힐 것 같은데요. 김지은님 직장에서 친목 도모 위한 MT를 간다고 하셔요. 제 친구가 많이 써먹는 방법이랍니다. 워크숍을 간다고 한다든지. 그런 건 좀 괜찮겠네요. 회사에서 가는 거니까. 회사로 전화해 보시지도 않을 것이며. 네네. 다 같이 가는 거니까. 그렇군요. 네. 근데 꼭 이렇게 어딜 가지 않아도요. 진짜
동네 공원이나 이런 데라도 함께 있으면 정말 좋은 그런 게 있잖아요. 정말 사랑하고 그러면 그 작은 거에서 조금씩 더 이렇게 더 큰 거를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분이 이제 휴가를 계획하고 네. 생각을 하신 거니까 여행을 네. 휴가를 밤을 같이 안 보내고 휴가를 여행처럼 다녀올 수 있는 방법. 저 기차표나요. 네. 고속버스 티켓을요. 네. 항상 제일 일찍 거를 끊어놓고 예약을 해놓고요. 아침 제일 일찍부터 놀고 저녁 때 집에서 잠을 자고 집에 잠을 자고 네, 또 다음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많은 곳을 단기 여행을 다니면 정말로 추억골도 너무 많고 네, 그건 괜찮지 않을까요? 네, 일단 저는 부모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는 포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못하는 사람은 못합니다. 이거. 네네네. 네. 엄마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조금 웃음을 띠면서 사연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항상 심각했는데. 지금 이제 4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좀 좋네요. 네. 자, 7649님, 뭐라고 거짓말하면 될지 남자친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애인하고 상의하세요 하셨네요. 그래. 자, 노래 한 곡 듣죠? 백가 씨가 골라오신 곡. 네, 아까 중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작은 것도 함께 하면은 되게 또 아름답게 보이고 되게 좋을 수도 있잖아요. 함께 하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윤종신 씨의 길. 이 노래 들으면 가사가요. 막 그런 게 있어요. 비슷한 내용이. 어떤 거요? 비가 오면 같이 우산이 있어서 좋았고, 눈이 오면 미끄러진 바닥에 함께 다녀서도 좋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뭘 하든 같이 있을 때 그거를 만족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함께 해서 좋다는. 근데 이분 이 노래 듣고 거짓말하고 가면 어떡하지? 거짓말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보내드리죠. 윤종신 길. 없었죠. 늘 그대와 발장한 채 그 길을 걸을 때면 모두 다 그대를 쳐다보는 것만 같았죠. 내겐 너무나 아름다웠기에 아쉬운 건 없었죠. 늘 그대를 바래다 준 그 길을 걸을 때면 하루만 지나면 볼 수 있는데도 하지만 돌아서던 발길 섭섭할 뿐이죠. 오면 가려진 우산 속에 더 가까이 그대의 내음 느꼈죠. 눈이 오면 미끄러워진 길 덕분에 사랑스러운 그댈 안을 수 있었죠.
어색할 뿐이죠. 비가 오면 가려진 우산 속에 더 가까이 그대의 내음 느꼈죠. 눈이 오면 미끄러진 길 덕분에 사랑스러운 그댈 안을 수 있었죠. 온종일 떠올려도 아직 남은 우리들의 추억. 노래 괜찮다. 2250님. 윤종신의 길 들으셨어요. 4585님도 문자 보내셨네요. 제가 엄마라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만 왜 이래? 아마추어같이. 4929님. 몇 박 하는 게 어려우시다면요. 저는 심야영화 같이 보고 첫 버스 타고 경포대 당일치기 갔다 왔는데 그것도 꽤나 좋았습니다. 네, 좋네요. 네. 그리고 박동선 씨. 남자분은 그날만 손꼽아 기다릴 텐데 당일치기는 추천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이제 첫 번째 사연은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네. 그 경험담도 좀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러셨는데 두 번째 사연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죠. 다시 진지하게 들어가 보죠. 충주에서 K군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냈습니다. 제가 태어난 뒤로 부모님이 너무 바쁘셔서 8년 동안은 부모님의 얼굴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물론 가끔 아빠가 찾아오신 기억은 나는데 기억에 남아있는 아버지 얼굴은 늘 웃어도 무서운 얼굴 뿐이었습니다. 솔직히 부모님이 살아계셨어도 부모 없는 자식처럼 자란 터라 도시 한복판의 잔디처럼 밟히고 짓눌리고 찢기고 뜯기며 살아왔죠. 할아버지께서는 선생님이셨고 제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었는데 아버지 위로는 누나가 3명, 맨 위에는 아버지의 형인 큰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막내였으니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자랐다고 하시더군요. 그 시절에 기타를 가지고 싶다고 하니 할아버지가 직접 고 엄상옥 씨께 가셔서 아버지 손에 맞게 특수 제작한 기타를 만들어 주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선생님이었던 할아버지는 그 당시 치고는 수입이 높은 편이었는데 거의 대부분을 아버지가 원하는 일에 쓸 정도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자라신 겁니다. 아버지 어릴 땐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자라놓고 물론 같이 살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아들의 어린 시절은 온통 어둡게 만들어 놓고 IMF 때 사업에 한번 실패하신 이후로 성격이 많이 바뀐 아버지는 2년 전에 고혈압 때문에 죽을 고비를 2번 정도 넘기신 후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도 없을 만큼 성격 파탄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번 쓰러지신 이후로는 웬만한 아버지 성질에는 가족들이 참다 보니 안 그래도 안 좋게 변한 아버지 성격은 마치 초등학생보다 더 유치하게 변하신 겁니다. 밤새 공부하다 2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그때 보통의 아버지라면 아들 열심히 공부하느라 힘들지? 라고 말해줘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아침부터 윽박질. 시험날 아침에 밥 안 먹고 공부하다가 뺨을 맞은 적도 있고요. 어느 날인가는 아버지가 맨정신에 눈을 부릅뜨시고 너는 나중에 머리 밀고 스님이나 되라 하시더군요.
술이나 먹고 주정으로 그랬어도 못 참을 판에 맨정신으로요. 그 이후로 1년째 저더러 공부 그만두고 절에나 들어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참다 지난번에는 저도 욱해서 아버지한테 한마디 했지요. 네가 뭔데 내 인생을 망쳐놓고 있어 라고요. 아들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인 줄 저와 납니다. 하지만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원래 고등학교 처음 들어올 때 제 성적은 충주의 명문고를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높은 등수였는데 아버지 덕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상업고등학교에 갈 수 있을 정도의 성적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원망할 수밖에요. 어머니도 아버지의 이런 성격을 감당하지 못하시고 매번 다툴 때마다 이혼하기 직전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사과하셔서 해프닝으로 끝나곤 하죠. 저는 이제 그것조차도 화가 납니다. 아버지는 아프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매일 마음에 상처만 주셔도 되는 건가요?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건데 그런 것도 모르고 윽박 지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머리 깎고 스님이나 되라고 하시면서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참는데도 한계가 있고 학업에도 힘들고요.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충주에서 K군이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버지가 몸도 안 좋으셨고 네. 또 실패도 하시고 사업에 네. 그러면서 많이 힘드셨나 봐요. 사실 보면은 두 가지죠, 아들들이. 네. 아버지를 존경하는 경우하고 네. 아버지처럼 살지는 않겠다, 아버지를 네. 닮지는 않겠다 하는 경우. 네. 두 가지인데 우선 예. 그 K군 아버지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 할아버지한테 너무 사랑을 받아서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것 같아요. 그게 보통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고 자란 분들은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거를 이제 그 아버지도 자기가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자식들한테도 가족들에게 이러한 지금 상황을 만들고 이러한 행동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K군도 아시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께 반말로 정말 저는 상상도 못하는 거거든요. 네. 아버지한테 니라나 너라는 말을 한다는 자체가 이러한 상황까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 아버지가 조금 생각을 바로 잡아 주시는 게 가장 큰 건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제 그 나머지 분들이 아버지한테 휩쓸리지 않고 자기 그 뿌리를 확고히 딱 갖고 가는 게 그 다음의 문제인 것 같고 사실 별개로 나누더라도 아버지가 그런다 한들 가족들이 물론 힘들 수는 있죠. 제가 이분 K군의 입장이 아니어서 솔직히 공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학생이라면 자기가 지금 맡아서 해야 할 게 있는데 그런 공부나 이런 성적 떨어지는 거를 다 아버지한테 미루고 아버지를 원망한다면요.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미움과 어떤 그런 관계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아마 그 어머니도 굉장히 힘드셔서 네. 자녀분들이 어머니를 많이 좀 어머니가 의지할 수 있도록 네. 힘이 되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엄마 생각을 해서라도 일단 K군이 공부를 아버지 때문에 네. 안 하고 미루고 네.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아버지한테 소리를 지르고 네. 이렇게까지 할 정도라면 게다가 저희한테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실 정도라면 네. 굉장히 힘든 상황일 텐데 네.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메시지를 살펴보죠. 백가 씨는 아버지하고 어떠세요? 원래 그 부자 관계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늘 긴장 상태이기도 하고. 네. 저는 어릴 때 혼나기도 많이 혼났고요. 네. 솔직히 맞기도 많이 맞았는데요. 저는 항상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네. 아버지께서 일찍 결혼하셔가지고 젊었을 때부터 저희를 이제 저희 동생하고 저를 이렇게 어머니하고 함께 키우셨기 때문에 일찍이라면 얼마나 일찍 하셨어요? 저를 20살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첫째세요? 네, 첫째고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가 그 청춘을 다 바쳐서 저희 가족한테 희생하신 걸 봐왔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도 아버지한테 뽀뽀하고요. 정말 그래요. 사랑한다고 자주 표현해드리고 네, 그러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7556님, 그 정도쯤 되면은 아버지를 인생에서 제외시키는 수밖에는 없네요. 아버지 말 듣다가 인생 망칠 수는 없잖아요. 하고 메시지를 보내셨고. 네, 3625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 남자 대 남자로도 얘기가 안 통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어린이 못 참겠어도 좀 참고 대학 가자마자 집 나오실 각오로 죽어라 공부하세요. 4580님, 아버지의 마음은 행동과 생각이 달라요. 멋진 모습만 보여주고 더 잘해주고 싶은데 몸도 아프니까 그게 안 되니까 더 악하게 표현되는 걸 겁니다. 네. 그리고 4789님, 저도 그랬었는데요. 저는 여잔데도 별거로 맞고 다 때려치고 시집이나 가라 하시고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는데 그땐 우리 아빠도 성격 파탄이라 생각했는데 저도 나이가 드니 조금이나마 아빠가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예. 7186님, K군 부모님 원망하지 마세요. 자식들에게 못해준 자격지심 때문에 더 그러시는 걸 겁니다. 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심정적으로 다 네. 이해가 되지요. 그렇죠. 제일 좋은 건 가족들이 아버지를 계속 이런 거에 대해 상처만 받지 않고요. 정말 힘들겠지만 가족이니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끝까지 아버지를 사랑으로 이해로 이렇게 보다듬고 안고 아버지를 치유할 수 있다면 아버지께서도 좀 그러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K군이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서 공부를 신경 쓰지 못한다면 어머니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생각하면 다시 또 공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요. 네. 이준희 씨, 저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심리학을 전공하고 많은 사례들을 공부하고 사회에 나와서 일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야 이해가 되더군요. 저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셨네요. 네, 전문적인 치료 저도 공감합니다. 네, 이것도 방법일 수 있죠. 그래요. 일단 노래를 듣고 와서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네. 메시지 받고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네, K군이 좀 이렇게 버티고 좀 그럴 수 있도록요. 네. 네. 제목이 괜찮아요라는 곡이에요. 네. 롤러코스터의 노래인데요. 예. 네, 괜찮아요. 네. 듣겠습니다. 원래 진짜 힘들 때는 그냥 괜찮아 하는 게 10마디 네. 말보다 더 위로될 때 있거든요. 가사예요. 예. 저는 괜찮아요. 내일도 뭐 10년 전에도 앞으로도 저는 괜찮았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K분께 이 노래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메시지 보내주세요. 롤러코스터입니다.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어제도 괜찮아요. 내일도 10년 전에 괜찮았어요.
롤러코스터 괜찮아요 듣고 왔고요. 뭐 문자랑 미니로 다들 본인 일 있냐 네. 다들 걱정해 주시고 방법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조만근 씨가 제가 볼 때는 K군 마음속에도 아버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랑을 주고받는 법을 몰라서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안타까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사랑받고 싶지만 사랑을 못 받는 스스로에 대해 괴로우신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어릴 때부터도 부모님과 워낙에 떨어져 지냈고 네. 얼굴을 모르고 살았다고 하니까 네. 그럴 수 있죠. 4678님, 전 그런 부모님이랑 같이 살기 싫어서 더 악에 받쳐 공부했어요. 내가 막 나가면 결국 똑같은 사람 될 테니까요. 그건 죽기보다 싫었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미움도 네, 전 이렇게. 굉장히 이 메시지에 공감이 가네요. 네. 오히려 더 독하게 공부를 했다. 더 악착같이 공부하시고. 아버지처럼 되기 싫어서 네. 하셨네요. 2091님, 아버지 스스로 사랑을 받기만 해서 자립심, 독립심이 부족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 가족들이 본인에게 의지하는 걸 심각하게 부담스러워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님이 아버지만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믿음을 보여주세요 하셨고 네. 9377님, 아빠 핑계로 나중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땐 정말 아버지가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일단 열심히 공부하는 게. 네, 많은 분들이 비슷한 내용 보내주셨네요. 예, 그 좀 치료가요. 네. 상담 내지는 치료가 사실은 좀 꺼려지기는 하는데 네. 한두 번 받는 게 굉장한 효과를 낼 수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예,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주변에 네. 어른들한테 네. 좀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어른들한테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대부분은 일단은 아버지 때문에 공부를 소홀히 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아버지 때문에라도 더 열심히 해라. 네. 의견 보내주셨네요. 대체로 많은 분들이 비슷한 내용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예. K군이 이걸 이렇게 좀 더 많은 분들의 얘기도 듣고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셔서 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백가씨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얘기 같이 나누셔서 아니 너무 너무 좋은 게요. 예. 저번 주에 제가 여기 라디오에서 말했잖아요. 저한테 상담하고 막 이러신 분들 되게 더 많아졌다고. 네, 근데 또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 푸른 밤을 듣고서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보내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제가 이런 말은 했었나 봐요. 그 수업에 그 감성이나 학생들을 위한 그런 심리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떤 선생님께서 들으셨다고 자기도 꼭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셔서 저 너무 감사했어요. 나한테는 안 오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그렇군요. 네, 되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워낙에 이렇게 진실하게 해주시니 네, 그러시겠죠. 고맙습니다. 백가씨 늦은 시간에도 함께 해주셔서. 아니요, 너무 좋아요. 네, 다음 주에도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푸른 달빛이 스며드는 고요한 나의 작은 방에 지친 어깨를 감싸 안는 따뜻한 그대의 목소리 푸른 밤 (6월 29일) 내일 일기. 오늘 시험이 목요일이라 얼마 안 남아서 공부를 했는데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공부를 했는데요. 진짜 지금도 너무 긴장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드렸는데 제가 내일은 진짜 학교에서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목요일날은 정말 긴장하지 않게 망친 중간고사를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을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싶습니다. 다시 전교 1등을 되찾고 싶어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고백을 했는데 그 남자애가 다른 여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애가 저 친구더라고요. 근데 걔랑 깨진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저랑 친구 사이가 멀어지면 어떡하죠? 에휴.
저희 어머니는 환갑을 바라보시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늘 몸이 안 좋으셔서 여러 가지 약도 많이 드시고 병원도 자주 다니세요. 그런 어머니를 볼 때는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아려옵니다. 어머니 이제 일 그만두시고 편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충성 입영 서오연. 현재 시각 24시 37분. 내일이면 부대 복귀합니다. 마음도 뒤숭생숭하고 또 집을 떠난다고 하니까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잘해야 되는데. 푸른밤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나라를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충성. 또 아침이 오는 그 소리에 난 놀란 듯이 바빠져야 하겠죠. 또 무언가를 위해서 걸어가고 답답한 버스장에 기대있죠. 더 새로울 게 없는 하루겠죠. 난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참 오래된 친구도 보고 싶죠. 그 흠에 빠지던 남자도 왜 오늘따라 안 보이는 거죠. 막 울고 싶어지면 밤이 오죠. 더 새롭게 더 예쁘게 나의 맘을 상큼하게 할 거야. 내 꿈에 숨겨온 노란 빛깔 레몬 트리. 내 약속할게 언제나 기분 좋은 상쾌함에 웃을래. 환하게 반기는 노란 빛깔 레몬 트리. 따라라라라 띠라따 따라라라라 따라따 따띠띠라. 또 아침이 오면 노래를 해. 똑같은 거리를 걸어가도 난 즐거움에 빠져버리는 그 신비함에 놀라 웃었죠. 내 웃음소리 퍼져 향기롭죠. 웃어봐요 모두 즐겁게 노래해요. 싱그러운 나만의 레몬트리. 사랑이 많아서 힘든가요? 웃고 있는 얼굴이 아픈가요? 환한 미소 내가 줄게요. 더 새롭게 더 예쁘게 나의 맘을 상큼하게 할 거야. 내 꿈에 숨겨온 노란 빛깔 레몬 트리. 내 약속할게 언제나 기분 좋은 상쾌함에 웃을래. 환하게 반기는 노란 빛깔 레몬 트리. 조금만 더 새롭게 더 예쁘게 온 세상을 상큼하게 할 거야. 가슴에 가득히 내 꿈에 숨겨온 널 위해 가까워 노란 빛깔 레몬 트리. 박혜경 레몬트리 1호 사모님의 신청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내일일기 들어보니까 뭐 그냥 편안하게 남기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 마지막에 남자분께서는 이렇게 적어가지고 읽으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게도 남겨주셨네요. 사실 더 재밌고 좋은 내용도 있었는데요. 녹음 상태가 좋지가 못해서 방송을 못 해드린 것도 있었어요. 전화하실 때, 여러분 얘기 남겨주실 때 전화기 가까이 대고 큰 소리로 남겨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이거 뭐 마음 먹고 한번 하겠다 하지 마시고요. 친구 기다리다가 친구가 너무 늦게 올 때
해가 왜 이렇게 안 오지? 심심한데 푸른밤에 전화나 해볼까? 이렇게 남기셔도 좋고요. 뭐 독서실에서, 학원에서 끝나고 집에 가는 그 외로운 시간에 저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하셔도 좋고, 야근하다가도 그냥 남기셔도 좋고 그럴 것 같네요. 9882님, 좋아하는 여자애 기다리고 있어요. 혼자 밖에서요. 2시에 공부 끝내고 온댔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겠네요 하셨네요. 3분 정도 남았네. 이제 곧 만나겠네요. 1213님, 언니 날 밝으면 드디어 기다리던 남자친구 만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잠시 아르바이트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조심해서 남자친구에게 내려오라고 전해주세요 하셨어요. 대학생들 기말고사, 고등학생들 모의고사 본다고 챙겨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다시 중고등학생 기말고사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인생은 시험의 연속인가 봐요. 다들 잘 치러내시고 내일 날씨 덥다는데 날씨가 주는 시험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끝곡 소개해드리고 저 인사드릴게요. 경북 경주시 황성동에서 윤창원 씨의 신청곡입니다. 어게인 얼론이라는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길버트 오설리반, 알고 계시죠? Happiness is me and you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죠. 여러분, 저 내일 또 올게요. When the evening is over, put your head upon my shoulder, and I'll tell you something I believe is true. Happiness is me and you. In a world so distorted, where the worst is best treated, love may be something that will see us through. Happiness is me and you. There may be girls that I'll remember, who've made me happy for a while, but none of them compare with you, my love. However hard they all may try, if the bus that we're taking has for ages kept us waiting, what does it matter, even in a queue? Happiness is me and you. There may be days when you discover I'm not the man you think I am.